지난해 여수산단 총 매출액이 전년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국의 공세로 여수산단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 유행도 예상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까지 상환하라고 여수 광양항만공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상환 유예를 요구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 축하 행사를 위해 팬들에게 무료로 입장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이 온라인에서 최대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여수산단 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20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저가로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면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살려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의 총 매출액은 92조 1,034억 원이었습니다. 111조 5,094억 원을 기록했던 전년보다 19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롯데, LG, 여천 NCC가 각각 2, 3천억 원 수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산단 입주 기업들의 적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가동률 90%대에 달했던 공장은 불과 2년 사이 가동률 70%대로 뚝 떨어졌고 일부 공장은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저가로 쏟아내면서 국내 범용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데다 오는 2026년에는 중동도 대규모 공장 8곳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시장 포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건데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간 빅딜을 통해 규모를 키워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한 300 정도 높여가지고 그 원료의 수급력을 더 높이는 거죠. 수급 경쟁력을. 그러니까 원료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제품가도 훨씬 낮출 수 있으니까. 빅딜을 위한 독과점 규제 완화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글로벌 지금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팔아서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제품에 어떤 경쟁이 없는데 여기다가 전기요금이 올리게 되면 생산원가가 더 가중되거든요. 결국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다음 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구할 수 있을 만한 해법들이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오늘까지 간판이 떨어지고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24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광주 쌍암동에서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추락하며 나무에 걸렸고 밤 10시 45분에는 넘어진 간판의 가로등이 파손됐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전남 바닷길 53개 항로 중 43개 항로에서 운항이 통제됐고 광주, 무안, 여수공항에서는 항공기 45편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에서 6도 분포, 낮 기온은 8에서 1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등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 대기실은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와 보호자로 북적입니다. 며칠 전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한 한 아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밤새 열이 올랐다 내렸다 혼자 저절로 이렇게 공열까지는 아니어도 열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또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목감기 진단을 받은 시우군은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자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모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이나 다리나 입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호흡기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올해 광주와 전남에 2,321명이 보고됐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96배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마저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질환들은 일반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진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질환이 진행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본인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의심이 되면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가서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처방된 약은 완치될 때까지 모두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두 대학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대학별로 12명씩 참여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학 통합 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위한 추진 방향과 상세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통합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학년도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평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한 국회의원은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3,600억 원이 넘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을 내년까지 정부에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장 소유권을 재단법인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빚까지 함께 받았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재투자나 상환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내년까지 정부에 갚아야 할 선투자금은 3,658억 원입니다. 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 선투자금 4,846억 원 중 재단 법인이 변제하고 남은 빚을 항만공사가 떠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선투자금 3,658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선투자금을 내년에는 꼭 돌려받겠다는 의미지만 항만공사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만공사가 올해 임대나 주차장 운영 등으로 거둔 박람회장 수입은 70억 원에 불과하고 박람회장 전체 시설을 매각해 빚을 갚으려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공매가 5차례나 무산됐습니다. 만약 채권을 발행해 상환할 경우 항만공사는 연간 이자만 166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항만공사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마지막 기회인 마스터 플랜 용역이 확정돼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만이라도 상환을 미뤄달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상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람회장 소유권을 받으며 졸지에 채무자가 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빚 때문에 주요 업무인 항만관리 업무까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내년 9월 개막 예정인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창설 20주년을 맞는 2025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최소신 미국 SCAD 교수를 위촉하고 주제 선정과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행사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국내외 주요 디자인 전문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과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회생과 파산 등을 심리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도 설치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주와 대구, 대전에 회생법원 신설이 확정됐으며 광주와 전남북, 제주 지역의 회생 사건을 관할한 광주 회생법원은 오는 2026년 3월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통합 우승을 기념해 모레 팬들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와 사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팬들에게 선착순 무료로 제공됐는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대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아 페스타를 검색했더니 수많은 판매글이 나옵니다. 가격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판매 완료가 표시된 게시글도 있습니다. 올 시즌 KBO MVP 김도영이 포함된 조의 사인회 입장권은 시세가 더 높습니다. 심지어 입장권을 팔아달라며 원하는 금액을 부르라는 게시글도 보입니다. 12번째 통합 우승을 기념해 기아 타이거즈가 마련한 축하 행사 페스타와 사인회. 구단과 선수의 인기에 선착순 무료로 제공된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스타 입장권은 팬 5천 명에게 제공됐는데 사인회 입장권은 이중 400명에게만 주어지면서 희소성이 더 커졌습니다. 기아 구단도 예상치 못한 안표 거래 성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가 안표로 그것도 고가로 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성숙된 좀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리즈 때도 장당 20만 원을 호가하며 논란이 된 안표가 다시 반복되자 경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법 판매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아 구단 측도 양도나 판매 등 부적절한 거래가 발견될 경우 사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공지하는 등 중고거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 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이 브로커들이 개입한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200억대 부정대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 브로커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은행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